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첫 번째는 대출 규제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대출 규제는요, 대출 받는 사람에게 규제를 했어요. DSR을 높인다거나 LTV 관련된 거라거나 대출 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에 따라서 대출이 규제가 되고 아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냐? 대출 해주는 은행을 타겟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담대는 6억까지가 상한선이야. 더 이상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경매도 대출 6억까지만 나온다. 토어제 반사이익 사라지나. 그러니까 경매도 6억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담대 6억 제한 경매도 해당한다. 벌써 응찰자 빵명 아파트 나왔다. 정비사업 이주비도 6억에 묶여. 비싼 재건축은 불리하다. 모든 기준이 6억으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부동산 돈줄 더 잰다. 6억 주담대 한도 플러스 DSR 3단계 이중 규제. 거래 절벽 현실화. 자산가 중심 고착화할 수도. 자산가들 지금 부동산에 절대 안 뛰어든다. 자, 6억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잖아요. 주담대 5억으로 낮춘다. 5억으로 질서 잡히잖아요. 주담대 4억으로 낮춘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요, 결국 대한민국 아파트값, 부동산 거품은 대출, 빚이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 서울 과천 분당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 출처 전수조사한다. 지금 과열된 지역 갑자기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고 신고가 찍었네 뭐하네. 그래? 신고가로 거래한 애들 우리 한번 좀 털어볼까? 여러분들, 이 작업하는 놈들이요, 신고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등록이 되죠? 그러면 신고가 새로운 천장을 뚫었네? 와, 집값 오르네? 근데 등기를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전거래,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계약하고 비싸게 계약하고 결국은 나중에 등기를 안 해. 가짜 거래를 일으켜서 가격을 띄우는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고가 거래한 애들 한번 쓱 볼까? 자금 출처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나요. 그리고 진짜 있었다 하더라도, 진짜 거래라 하더라도 불법 대출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싹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 말합니다. 투기할 생각 마라 이거거든요. 은행을 타겟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은행 수익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중은행 수익 중 주택담보대출 수익 비중 2024년도 영업실적을 보니까요, 이자 이익이 60조입니다. 60조. 삼성전자 2024년 영업이익이 32.7조예요. 삼성전자의 2배를 이자 수익으로만 거두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자 이익이 은행 총수익의 80%를 차지하는데요. 그중 상당 부분이 가계대출이다. 주담대는 가계대출에서 약 70%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 중 30에서 40%가 주담대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담보 있는 아파트 담보로 서민들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시중은행입니다. 20조 원 규모예요. 1년에 20조를 서민들 피 빨아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주담대는 뭐예요? 주택담보잖아요. 너무나 안전하게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은행들의 주 수익이었던 주담대가 끊겼어요. 6억 이상 대출을 못 해줘요. 은행의 주 수익을 건드린 겁니다. 자, 부동산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주담대 6억 한도를 내세웠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은행의 돈벌이를 잘라버린 겁니다. 은행의 주 수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이걸로 돈 벌지 마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꿀 빨았던 은행들에게 니들 서민들 피 빨아먹는 짓 이제 그만해. 이 신호를 준 겁니다. 자, 부동산 잡을 거야 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은행들 니들 이따위로 돈 벌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럼 이제 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담대로 돈 벌기는 글렀어. 다른 돈벌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줘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 자, 사업자 대출은요, 주담대보다 떼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일단 튼튼한 회사들 위주로 영업을 다닐 겁니다. 이미 지점장들한테 다 미션 떨어졌을 거예요. 기업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대출. 자, 이제 큰 은행들의 지점장들 있죠? 자기 구역 내에 돈 떼일 염려가 없는 회사들 사장님들 맨날 찾아갑니다. 이제 아유 사장님 대출 좀 받으시죠. 저희 은행에서 받으시죠. 좋은 조건으로 드릴게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 수익원이 끊겼거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튼튼한 회사들이 이제 대출이 조금 쉬워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산업계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경기가 살아나요. 큰 회사들한테 돈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돈이 그 밑에 하청업체나 이런 데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큰 회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그 밑에 회사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죠. 이쪽 계통으로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튼튼한 회사들에게 대출 상품을 이제 다 팔았어. 그 다음은 그 아래, 이제 신용도가 조금 떨어진 회사들에게도 영업이 들어갑니다. 대출 좀 받으실래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의 물줄기를요, 완전히 바꿔놓은 게 이번 대책인 겁니다. 부동산 잡겠어 였지만 돈의 물줄기를 틀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 이번 대책을 맛보기라고 표현했어요. 맛보기다. 자, 부동산으로 돈 벌기 이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잡고, 부동산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막아야지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젊은 층이 살아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빚내서 아파트 사서 그걸로 돈 벌고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자,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주담대 6억 상한선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시스템을 진짜 대개조하는 거예요. 이제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아. 다 막을 거야. 거기다가 공급 대책까지 뻥뻥 터뜨리면 비싼 돈 주고 미쳤어? 10억 20억 빚내서 아파트 사서 그 짓 왜 하니? 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은행들이 바뀔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요.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던 걸 산업계로 바꾸는 겁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돌기 시작하고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이 대책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한 부동산 잡기가 아니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좋다.